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고등과정 걸로 갔었죠. 가운데 걸로 가보세요. 가운데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시작하는 게 몇 페이지로 시작하죠? 두 번째 파트가 고등 물리 파트라고 해서 1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 지난주에 문제 푸는 게 숙제였었는데 우리 몇 개만 같이 좀 더 해보고 이상 없나만 확인하고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22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은 8번 문제. 가끔들 잘 틀려요. 8번 문제. 8번 문제 보시면은 자, 길이가 500m인 터널 안에서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리를 풀다 보니까는 마치 물리를 수학처럼 생각을 해요. 맞아요. 계산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이 때는 나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는 단순히 계산해서 계산 빨리 하는 게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렸을 때 우리 걷잖아요. 이제 기어다니다가 아기가. 그러면은 보통 돌이라고 해서 첫 번째 생일 돌이거든요. 태어난 지 12개월 되기 전에 걷는 애들도 있고요. 돌을 지나서 걷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돌 전에 걷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 애는 벌써 걷네 그러거든요. 그런데 돌 때 못 걷는 애들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애는 언제 걷지? 그러면서 걱정하세요.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돌 전에 걷냐, 돌 후에 걷냐, 뭐 그 차이만 있어서 그렇지 어지간하면 걸어요. 그쵸? 뭐 늦으면은 설마 뭐 2살 생일 지날 때까지 안 걷겠어? 그치? 태어난 지 24개월 안에 걷더라고요. 대부분들이.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참.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연산 빨리 하는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과정 올라가서 연산 못하는 애들은 없어요. 더하기 빼기 못하는 애들은. 교재가 없나요? 연산 못하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연산을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리 문제 풀 때요.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좋고요. 계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 계획 수립하는 거. 이게 잘 돼 있는 게 좋아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끝내는 공부를 잘하고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뭐 우리 지금 현재 중등 과정이니까 중학교 때, 근데 그래요. 중학교 때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저기 수능 못 보면 땡이지. 고등 과정이 더 중요해요. 중학교 때 날고기면 뭐해? 필요 없어요. 그런 애들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저랑 이제 오늘은 좀 까다로운 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 풀 때, 왜 문제를 냈고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연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8번 문제. 길이가 500m인 터널이 있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문제 풀기 전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의 시작과 터널의 끝이 있을 텐데 터널에서 시작해서 끝까지가 500m래요. 이런 터널이 있는데 여기에 두 자동차 A와 B가 뭐라고 써있죠? 동시에 들어간다. 자, 들어갔어요. A하고 B가 동시에 들어갔고 들어갔을 때 시간 타임을 0으로 세팅할게요. 그건 내가 세팅하기 나름이니까. 자, 그래서 이때 그림은 이때부터 두 자동차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하고 그래프를 줬어요. 상황을. 시간, 속도 그래프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A는 보니까는 일정한 속도로 그대로 가네요. A는. 이게 A 그래프예요. A는 일정한 속도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얼마로 가고 있죠? 15m/s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고요. B는요. 20m/s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얼마? 10까지 내려가네요. 이쯤 잡을까요? 쭉 10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등속이 돼요. 이게 B예요. 자, 해석은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터널을 통과한 A는 500m를 15m/s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고 있을 뿐이고요. 그러면은 B는요. 처음에는 20m/s로 가다가 얼마? 10m/s가 됐어요. 몇 초 동안에 여기가 몇 초냐면은 지금 20초. 그리고 여기에 끝에 40초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럼 B는 20초까지는 20m/s에서 10m/s로 속력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20초부터 40초까지는 10m/s로 일정한 속도로 쭉 이동을 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 문제는요. 요 상황이 있구나. 아, 이렇구나예요. 이렇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요. 자,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 두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두 자동차는 직선 운동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고요. 여기까지예요. 문제가 없어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여기까지만 보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생각하거든요. 잘해요. 그것도.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럼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뭘 물어보는 내용이 없고 그냥 상황 파악이에요. 근데 심한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여기까지만 보고 자기가 뭔가 계산을 해요. 막 뭔가 계산을 해요. 그래 놓고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묻지도 않는 걸 걱정을 해요. 아, 이거 모르는데? 아, 나 저거 안 되는데? 라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기억, 니은, 디귿 좀 보고 푸세요. 자, 기억 뭐라고 되어 있죠? A가 먼저 터널을 통과하니?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니은 B가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12m/s니? 라고 물어봤고, 디귿 20초 이후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뭐부터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기억, 니은, 디귿을 첫 번째 순서대로 풀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시면 돼요. 디귿부터 볼게요. 20초 이후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A와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앞에 있고 B 앞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A가 뒤에 있고 B가 앞에 있는 예시예요. B가 뭐 예를 들어서 20m/s로 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A인데 A가 봤을 때 A도 20m/s로 간다. 그러면은 둘의 속도가 어떤 거죠? 같은 거죠. 그럼 A가 봤을 때 B는 자기하고 똑같은 속도로 가니까 상대 속도가 얼마죠? 0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A가 봤을 때는 B가 자기 앞에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속도가 10m/s로 느려요. 그럼 A가 봤을 때는 B가 더 빠른 거죠, 자기보다. 어떻게 인식을 해요? A는 빠르다는 거를 B가 자기한테서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혹은 뒤에 있는 애가 더 빠르면 A가 보기에는 B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드는 게 되죠. 이건 계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디귿 20초 이후 이것만 보세요. 20초 이후 지금 분명히 상대 속도가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가 둘이 차이가 나니까 상대 속도가 존재를 하죠. 그렇다는 소리는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디귿에서는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속도가 같아야지만 일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일단은 고르시면 안 돼요. 실제 시험이라면 디귿 빼보세요. 디귿이 두 개 있네요. 3번하고 5번에서. 실제 시험이라면 1, 2, 4번 중에 고르셔야 돼요. 이것도 통박이에요. 말 그대로.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이 모자르니까 다 하지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기억. A가 먼저 터널을 통과한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A 500m 터널을 통과하는데 몇 초 걸려야 되나? 근데 15m/s라는 속력으로 시간 t 동안 갔더니 이게 500이 돼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몇 초니? 5로 나누면 얼마야 이거? 5, 4. 안 되나? 다 안 된다. 얼마죠? 계산하기 귀찮다. 계산기로 하자. 오늘 머리가 안 돌아가죠? 이럴 땐 계산기가 최고야. 어디 갔지? 계산기. 계산기가 최고지 뭐. 500m를 나누기 15로 나누면은 33.3333 나오네요. 이 정도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B는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20초까지. 요거 일단 몇 미터 간 거죠? 요거 넓이 계산하면 되죠? 자, 근데 넓이 계산하는 데는 어떻게 하면 돼요? 20 더하기 1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평균 속도 개념 쓸게요. 20m/s에서 10m/s로 등속이니까 그때 얼마? 처음 속도하고 끝 속도의 절반.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15m/s네요. 15m/s라는 속력으로 몇 초 동안? 20초 동안 갔으니까 15 곱하기 그냥 20으로 해도 돼요. 그쵸? 그럼 몇 미터죠? 300m네요. 일단은 B는요. 20초. 시간이 20초인 순간에 어디까지 갔느냐? 300m까지는 갔네요. 그럼 몇 미터만 더 가면 되죠? 200m만 더 가면 되겠네요. 그럼 200m 더 가면 되는데 10m/s로 가니까 10m/s로 가니까는 200m면 몇 초 더 가면 되죠? 20초 더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B는 40초일 때 이 40초가 그래서 좋네요. B는
40초에서 터널을 통과하게 되겠죠. 대신 근데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됐었던 게 B가 40초인데요. 여기까지 20초까지는 둘이 어때요? 간 거리가 똑같죠. 근데 이후는 누가 더 빨라요? A가 더 빠르니까 터널은 누가 더 빨리 통과하겠어요? A가 더 빨리 통과하겠죠. 계산 안 해도 그만이고요. 자, 그러면 기억 A가 먼저 터널을 통과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B가 터널을 통과하는 평균 속력인데 조심하세요. 이걸 많이 틀려요. 우리 20초까지는요. 20m/s에서 10m/s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의 딱 절반이 15m/s가 평균 속도예요 라고 하시면 돼요. 하지만 얘는 40초까지 일정한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감소하다가 등속으로 갔죠. 섞였죠. 이렇게 섞였을 때는요 할 수 없어요. 그냥 500m를 몇 초 만에 간 거예요? 40초 만에 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죠? 1에다가 10인가요? 4에서 4, 2, 8인가요? 12점 얼마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통과하는데 평균 속력은 12 맞죠? 4, 4, 8, 4 맞네요. 그러면은 12m/s보다는 조금 더 크겠네요. 12점 얼마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기억 안 되죠? 되네요. A가 먼저 터널을 통과한다는 되고, 니은은 틀렸고, 디귿 A와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 아니죠? 일정하지 않고 점점점 멀어진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계산 위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만 잘한다고 해서 뭐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계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문제 상황 파악 좀 목숨 거시라고. 그래서 얘기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필요하면 하시고요. 계산이 필요 없으면 상황 파악해서 빠르게 걸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험 체계는 완벽하게 계산한다기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요.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지금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걸 체크한 건 아니고요.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것들 해본 것 뿐이에요. 자, 23페이지. 23페이지 가시면은요, 12번. 자, 12번 문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한번 해볼게요. 12번. 자, 12번에 뭐라고 써 있냐? 우리 문제를 푼다란 기본적으로 문제부터 봅니다. 자,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프상으로는 이거 안 나와요. 정지 상태라고 썼으니까 처음 속도 얼마? 0 이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요. 출발하여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뭘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프를 바꾸는 연습 좀 한번 해보자고. 자, 가속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얘는 플러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몇 초? 2초 4초 아니 2초래 2초 4초 6초. 그래서 10으로 가속도가 10m/s 제곱 0 마이너스 20m/s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르세요.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처음 속도가 0이라고 알려줬죠. 일단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0에다 점 찍으세요. 그 다음에 2초까지. 자,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죠? 10m/s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10m/s 제곱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는 방법은요. 일단 선부터 냅다 끄세요. 그래 놓고 요 값이 2분의 얼마 했을 때 10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를 20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되게 헷갈려요, 이거는. 처음 속도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좋기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 넓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에다가 뭘 곱한 거죠? 시간을 곱한 거예요. 가속도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속도가 변하는 거고, 여기에 시간의 변화를 곱하게 되면 약분이 되니까 결국은 뭐만 계산되죠? 속도의 변화량만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여기는 그러면 시작할 때 속도보다 0초일 때 속도보다 2초가 됐을 때 속도가 얼마? 넓이만큼인 20만큼이 증가되어 있으면 돼요. 20m/s가.
그럼 0에서 20이 증가하니까 얼마? 아, 그냥 20이구나. 몇 초일 때? 2초일 때. 해놓고 직선 거놨더니 아, 기울기가 10이 맞구나 하고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덜 헷갈려요. 복잡한 문제는 그래요. 오늘 나중에 뒤에 있는 기출문제 몇 개 풀어볼 텐데 그 복잡한 문제 풀 때는요. 방금처럼 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면적 변화가 없죠. 그렇다는 소리는 속도 변화가 없다. 몇 초까지? 4초까지. 그럼 아까처럼 여기 넓이가 얼마죠? 마이너스 20이죠? X축 밑으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20에서 시작해서 6초일 때 속력이 20이 감소돼 있으면 그만인 거죠. 그럼 20에서 20을 감소하니까 얼마예요? 0이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묻는 것만 답하시면 돼요. 4초일 때 속력이 20m/s니 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4초 동안 평균 가속도는 얼마니? 라고 했으니까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되죠? 시간이 변하는데 0에서 4초까지가 4초 동안 속력이 얼마 변했죠? 0에서 20이 변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m/s 제곱이에요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10m/s 제곱이 틀렸네요. 그리고 기하학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죠? 이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6초 동안의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넓이 계산하면 되죠. 안 그러면 이것도 넓이 계산해서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에서 0 하지 마시고 여기 넓이에요. 여기 넓이 계산하실 때도 이 넓이하고 이 넓이 같으니까 찢어 붙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얼마죠? 80이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0에서 2초하고 4에서 6초 동안 속도의 방향이 같니? 속도 0에서 2초까지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 속도의 방향은 둘 다 플러스예요. 뒤로 간 적은 없어요. 느려지는 거지. 다시 상상해 볼게요. 0에서 2초까지는 오른쪽으로 속도가 있어요.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등속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4에서 6초까지도 속도는 오른쪽이에요. 플러스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0에서 2초 동안과 4에서 6초 동안의 물체의 운동 방향. 얘도 역시 운동 방향은 역시 플러스니까 뒤로 간 적이 없으니까 같다가 맞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얼마죠? 가속도가 10m/s 제곱이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2번이 틀렸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고, 그래프 바꿔 그릴 때 넓이 계산하셔서 속도의 변화량으로, 즉 0초보다 2초까지 20m가 더 갔다. 4초에서 6초까지가 마이너스 20이니까 20m/s가 속도가 증가했다. 20m/s가 속도가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고 나중에 기울기 값을 확인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더라고요. 해보니까는. 괜찮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옆에 이제 24페이지로 가보세요. 18번 문제 가보세요. 아마 18번 맞은 사람이 없을걸요? 18번은 다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고요? 답이 잘못됐냐고요? 아니요. 답은 잘 맞아요. 여러분들이 18번을 틀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오지 않은 모르는 정보를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18번은 그래서 다 틀려요, 보통은. 여지껏 18번은요, 풀렸을 때 맞은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풀이를 해주면, 아, 뭐야? 아, 맞다. 맨날 이래요. 그래 놓고는, 진짜네? 그 내용이 없었네? 근데 마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안 써 있었네, 뭔가가. 근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이게 그냥 우리 문제 풀 때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수능 날이면은요, 수능 끝나고 집에 와서 아마 발등을 찍고 싶을 거예요, 아마. 미치겠죠, 그러면은. 더 신기한 건요, 그 한 문제 때문에 합격과 불합격이 바뀌었어요. 와우, 끝내줘요, 그렇게 되면은. 수능의 묘미예요, 그게. 한 문제 차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18번. 자, 어떤 물체가 직선상에서 동쪽, 서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요. 우리 동쪽, 우리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잡고요. 동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선언할게요. 그럼 서쪽은 무슨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선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쪽으로 20m/s의 속력으로 출발하여 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까요?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책에는 원래 속도 시간 그래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X축, Y축으로 읽는 게 편하니까 저는 그냥 시간 속도 그래프라고 부르기는 해요. 원래는 공식 명칭은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동쪽으로 플러스, 우리 20을 여기다 잡자. 동쪽으로 플러스 20m/s로 출발한 후, 그러니까 출발했을 때 처음 속도가 여기 점 하나 찍으세요. 그 다음에 5초가 되었을 때, 5초 이쯤 잡을까요? 5초가 되었을 때 방향이 바뀌어. 여러분들 방향이 바뀌어.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단 5초일 때 순간 속력이 0이 없고 방향이 바뀐다는 소리는 턴 순간 속도가 0이다. 여기다 점 찍으세요. 그 다음 10초인 순간 서쪽으로니까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30m/s입니다. 몇 초일 때? 10초일 때 뚜두두두둑 여기다 점 찍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 제공해 준 거는 문제에서는 저 포인트 3포인트만 확실하게 준 것뿐이에요. 중간 과정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도 희한한 건 기억, 니은을 푸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0에서 10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는 0에서 10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0에서 10초까지 사실은 이렇게 직선을 구하시면 돼요. 기하학적으로는 기울기 구한 거예요. 0에서 10초까지는 얼마? 10초 동안에 얼마 변한 거죠? 20에서 30이 됐으니까 총 50이 변한 거죠. 그래서 5m/s 제곱이라는 평균 가속도를 갖게 돼요. 그것도 방향은 어느 쪽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쪽으로 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5m/s 제곱이다.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니은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했으니까 크기니까는 기울기의 부호는 따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두 개 따지래요. 평균 기울기니까. 그럼 딱 봐도 기울기는 누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네요. 그러면은 0에서 5초 동안이 5에서 10초 동안보다 작다. 맞아요. 크기라 그랬으니까 부호 안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가속도가 이렇게 물어보면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2가 있으면 여기 임의의 숫자예요.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예요. 마이너스 붙었을 때는. 크기라고 했을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물어보니까 그때는 얘가 더 큰 거고. 그래서 어떤 값을 물어볼 때와 크기를 물어볼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맞고 니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디귿이에요. 여러분들은 디귿이 아니 물체가 동쪽으로 이동한 거리가 서쪽으로 이동한 거리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왜? 면적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요만치 면적이 계산이 되고요. 얘는 요만치 면적이 계산이 되는데 크기니까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부호는 신경 안 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맞지 않냐.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한 거리가 서쪽으로 이동한 거리보다 작은 게 아니냐라고 아무리 봐도 자기는 답이 5번이 맞다라고 우기겠죠. 그쵸? 근데 답이 아니래. 미치겠죠. 그리고 왜 그렇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갈게요. 얘는요. 0초일 때 0초일 때 20m/s고요. 5초일 때 0m/s고 10초일 때 마이너스 30m/s라는 거 저 포인트 3개만 알려줬어요. 혹시 0에서 5초까지 등가속도 운동했다는 소리가 있나요? 5에서 10초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소리가 있나요? 아니잖아. 그럼 실제로는 물체가 좀 변태 같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넓이 계산하면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얘는 여기만 계산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디귿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알 수 없다가 돼야 돼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요, 여러분들 알 수 없는 건 내지 않아요. 왜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맞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확률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문제를 안 내는데 얘는 그냥 이거 내신 대비로 나오는 문제집이다 기본서다 보니까는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정보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디귿을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이 맞다고 하신 분들도 잘하신 거예요. 디귿을 틀렸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는 몰라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 계산을 잘못해서 틀렸다고 나오면 그건 좀 더 웃긴 거니까. 그쵸? 차라리 그럼 틀린 게 나아요.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봤더니 여러분들 어때요?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죠? 중등과정이나 고등과정이나 큰 차이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들어갈 건 아니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 세 번째 파트로 가보세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문제 풀 때. 세 번째 파트 수능 기출 문제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죠? 고3들은. 아, 여러분들 잘 모르겠구나. 중학생이니까.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본 거 시험지 한번 갖다 주고 우리 속도 가속도 배웠으니까 속도 가속도 문제 던져주고 한번 풀어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자, 그럼 여러분들 9페이지로 가볼까요? 맨 처음에 뒤에 있는 세 번째 파트. 자, 세 번째 파트의 9페이지로 가시면은 여러분 여기서 저랑 몇 개만 계속 오늘은 문제만 풀 거예요. 문제만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시간 되면은 이따가 남아서 문제 풀 때 부탁이 있어요. 이거 많이 풀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뭔 맨날 뭐 많이 하고 빨리 채점하고 집에 가는 게 한 맺혔는지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하고 빨리 갈 생각만 하는데 자기가 풀었던 것 중에서 잘못 푼 게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푼 것 중에서도 이게 과연 최선일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세요. 그리고 맞다.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요구한 건 제대로 파악하고 푼 건 맞는지 그 연습만 좀 해주세요. 여기 있는 거 다 틀려도 돼요. 뭐 이게 맞는 거 이렇게 답 맞추는 거에 한 맺힌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 다 틀려도 돼요. 왜? 오늘 틀리고 수능 날만 맞출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식은 오늘은 맞춰놓고 수능 날은 틀려도 되는 사람처럼 공부를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나중에 또 해야지 하지 마세요. 요번에 끝내세요. 그냥 오늘 한 걸로 그냥 3학년 때까지 고3 때까지 더 이상은 요 파트는 손 안 대도 되게끔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등과정 올라가면 할 거 많아요. 할 거 많다 보니까 다음에 또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때 가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나중에는 정말 포기하게 돼요. 뭔가를 하나씩 포기하게 돼요. 근데 참 슬프지 않아요? 벌써부터 그 나이에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게. 그쵸? 다 가져도 모자랄 나이인데. 자, 여러분들 9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1번 보실래요? 1번. 1번 문제가요. 맞추기는 곧잘들 맞추거든요. 근데 대부분들 또 의외로 잘 모르고 푸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문제만 읽어봐 주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푼 사람들 있나 볼까? 오, 했네. 오, 그래도 좀 합니다. 여기 손을 못 댔고, 1번. 이제 손을 못 댔고. 지금 본 거는 혹시 지난 시간에 시간 됐을 때 거기까지 푼 사람들이 있나 해서 본 거예요. 자, 1번. 자, 뭔 시간을 준 거냐면 내가 지금 문제 좀 읽어보라고. 보기까지. 여러분들은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면 냅다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 그러지 말고 안 풀어도 괜찮고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보기까지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출제자가 뭘 요구했는지 좀 보고 푸시라고 제발. 중등과정은 기계적으로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버릇이 고등과정까지 올라와갖고 계속 기계적으로 풀어요. 그럼 어느 순간 힘들어져요. 자, 1번.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여러분들 이 물체는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밖에 없는 거예요.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Y축이 위치예요. Y축 속도 아닙니다. 이거 이 문제. 근데 여러분들은 또 냅다 Y축이 속도인 줄 알고 뭐 기울기가 가속도니 이러고 있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구간 ABC에서 물체는 각각 무슨 말이에요? 등가 속도 운동을 한대요. 물체는 각각 등가 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럼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마찬가지인데 Y축이 가속도도 별 도움이 안 돼서 Y축이 속도인 그래프로 바꿨죠. 근데 Y축이 위치인 그래프도요. 사실 정보가 많지가 않아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Y축이 속도인 그래프로 또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바꿔볼게요. 저랑.
어떻게 바꿀 거냐? 나와 있는 그래프부터 보죠. 뭘 놓칠 수 있나? 시간, 위치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까지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A 구간, 이게 시간이 A 구간이에요.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최고점 여기 B, 그 다음에 한 요쯤 잡아서 C, 요쯤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바꾸죠.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인 그래프로.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날 수 있으니까 좀 밑으로 내릴게요. 삐뚤어지죠, 오늘? 자, 그럼 첫 번째. 아무튼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순간 기울기를 잡으면 이게 순간 속도죠. 순간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A 구간에서는. 처음 기울기가 0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순간 기울기가 0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0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요쯤 잡을게요. 그리고 무슨 운동한다 그랬죠? 얘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직선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근데 순간 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직선 하나 잡아주세요.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왜냐하면 문제에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 A 구간. B 구간 볼게요. B 구간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서 0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감소하는데 등가속이라고 했으니까 0까지는 쭉 내려주시면 돼요. 이게 A 구간, 이게 B 구간이 되겠죠. 여기까지. C 구간은 어때요? C 구간은 뭘로 볼까? 노란색? 빨간색? C 구간은 속도가 점점 감소하죠. 근데 문제에서 등가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감소로 잡아주는데 기울기를 좀 다르게 한 이쯤 잡을게. 이렇게 잡아줄게요. 여기까지가 C 구간.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정확했어요. 뭐 개 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저거 그래프는 그리지 않았는데 답은 맞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맞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맞춰서 보기만 할게요. 기억. A의 속력은 점점 증가합니까? 네, 맞아요. 가속도의 방향은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의 방향이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뭐래요? 가속도의 방향은 B에서와 C에서의 가속도의 방향은 B에서와 C에서 서로 반대다. B하고 C에서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방향은 같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틀렸죠? 자, 디귿. 알짜임이 뭐예요? 라고 했죠. 알짜임. 이제 뒤에서 배울 거긴 한데요. 우린 중학교 때는 알짜임이라는 표현을 아마 안 배우고 이렇게 배울 거예요. 합력이라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힘의 방향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혹시 이거는 배우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럼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는 봤을 거예요. F는 ma라고. 그래서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하는데 결국은 합력의 방향, 여기서 물어본 디귿에서는 합력의 방향을 물어봤죠. 그러면 합력의 방향 대신에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 알짜임의 방향이 아니라 그냥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속도의 방향은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번 바뀌네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방향은 안 바뀌죠. 크기만 바뀌어도. 그래서 합력은 두 번 바뀐다가 아니라 한 번만 바뀌었습니다. 언제? A하고 B 사이에서요 라고 대답하시는 게 맞아요. 합력은 좀 생소하니까 넘어갈게요. 아마 조금씩 나올 거예요. 이런 용어가. 이건 수능용이라.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틀렸나요? 틀렸죠. 방향 반대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도 틀렸죠. 답은 1번이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선생님 이 문제는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 실제로 고3들도 잘 틀려요. 많이들 놓쳐요. 그리고 답을 맞다고 해도 그래프를 이렇게 이 그래프가 아니라 다른 그래프로 잘못 생각하고 푸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3번 한번 가볼까요? 3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늘은 계속 문제 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힘 좀 나가기.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는 아마 3주인가? 아마 해가지고
얘기 나오겠는데 내신 대비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요거 안 합니다. 문제만 읽어봐 주세요. 보기까지. 혹시 풀 수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대보셔도 좋고요. 어우, 어깨 아파. 얘네 함수하는구나. 내신 대비 3학년 중3 1학기 기말 대비라고 써있네. 방정식 푸는구나. 2차 방정식. 함수. 네, 참 그래. 2차 방정식 함수 계산하는 것도 결국은 그래프에서 교점 잡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참 편하잖아. 근데 결론은 교점 잡을 거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알려주는지. 나중에는 그래서 함수 2개 갖고 교점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의미를 몰라가지고 기계적으로 배우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면. 자, 3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얘도 역시 직선상에서래요. 물체 A와 B의 위치를 또 위치네요.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얘도 그래프를 바꿀지 말지는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요. 표시부터 한번 해볼게요. 볼까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위치예요. 위치고요. 그 다음에 0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 2 이쯤 잡을까요? 여기다 잡자. 2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쯤 잡을게요. 여기 4로 잡을게요. 그래서 몇 초죠? 1초 하나 둘 셋 여기다 2초 잡자. 그래서 여기 아니구나. 여기지. 참 여기랑 여기를 가고요. 내가 왜 있지? 그 다음에 4초일 때 아니 2초일 때 4m/s 여기인데 줄을 선을 교차하게 그려놨네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게 A 거고 아래 게 B 거래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거 고르래요. 기억, 0에서 1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거 위치죠. 그러니까 당연히 0에서 1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 자르세요. 그럼 얘는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죠. 요만큼 간 거예요. 요만큼. Y축이 위치니까.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요만큼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0에서 1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가 2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m가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m니까 2m는 안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값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뭐 굳이 따지자면은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배웠지만 직선에서 가운데죠? 그럼 여기도 가운데니까 여기가 얼마? 3이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몇 미터 이동한 거죠? 1m 이동한 게 되는 거죠. 자, 0에서 2초까지 B의 평균 속력은 여기서 뭐 구하면 돼요?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2분의 4니까는 2m/s예요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1초일 때 속력은 1초일 때 속력? 자, 조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1초일 때 속력을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여기하고 여기서 좌표점을 자꾸 읽어오는데 결국은 1초일 때 순간 속력이나 얘의 순간 속력은 둘 다 기울기예요. 그냥 얘는 기울기가 안 바뀌니까 결국은 기울기 구하는 건데 크기 자체는 누가 더 크죠? B가 기울기가 더 크네요. 몇 배? 2배 더 크죠. 그러면 A가 B보다 작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예요. 할만하죠? 이 정도는. 그럼 이제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요? 요만큼 했더니 나 참 이거 뭐 고등과정 쉽네.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우리 고등과정이 뭐가 복잡해지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11페이지 가보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에 11번 보이십니까? 얘를 문제 한번 읽고요. 푸실 수 있는 분들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문제 자체는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만 유의해 주세요. 수능이란 체계는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빠르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11번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문제를 풀까 빠르게 그 생각만 해주세요. 결론은 답만 빠르게 구하시면 돼요. 값을 물어보면 값을 계산하시고요. 비율을 물어보면 여러분들 비율만 계산해 주세요. 이거 값을 계산해서 비율로 내도 돼요. 하지만 그럼 그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자, 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좀 시간 드릴게요.
11번. 어떻게 하면 편하게 풀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제자의 의도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시는 게 상책이에요. 문제 풀으려면 여러분들은 냅다 뭔가를 써가면서 또 계산부터 하실 거죠.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오히려. 자꾸 연습하세요. 지금 연습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길 바랍니다. 비효율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출제자가 무엇을 냈을까? 틀려도 좋습니다. 틀려도 좋고요. 왜 냈을까? 고민해 봅니다. 문제를 왜 냈을까? 도대체 나한테 뭘 바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 누구처럼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셨네요, 여기도? 아닌 것부터 거르고 있네요.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냅다 계산했네요. 안 되면 문제라도 열심히 읽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여기도 뭔가 계산하는 자신을 발견했죠?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들은 다들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답은 나와요. 또 해보면.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자, 두 가지. 첫 번째, 문제는 정확히 이해했나?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거예요. 자, 그럼 같이 보죠.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를, 이번에 Y축이 속도네요.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 자, 인지했나요? 뭐, 문제될 거 없죠? 오케이. 확실하게 인지했어요. 자, A의 처음 속도는 V0이다. 0에서 4초까지 밑줄 그어볼까요?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이동한 거리가 A가 B의 2배래요. 제한 조건이에요. 그래프나 이런 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림이나 그래프에는 안 나와 있고 글로만 써 있는 조건이 이동한 0에서 4초까지예요. 제한 조건은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A가 B의 2배이다. 그랬더니 속으로 생각하겠죠. 봐요. 제가 생각한 게 맞잖아요. 어쩌라는 걸까? 그치? 아무리 봐도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거기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만 옆에다 한번 따볼게요.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미친 난이도 한번 좀 올라가 볼까요? 기죽이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나중에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고, 기죽일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 해석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이따가는. 그 다음에, 복잡하긴 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배운 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할 수는 있겠구나. 결론은 뭐야? 내가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확실하게 이해했는가예요. 결론은. 푸는 과정 복잡한 거 괜찮아. 뭐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이지. 그런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수준에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1번은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뭐예요? 3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와 1초일 때 B의 가속도의 크기가 각각 A와 AB라고 할 때 그 비율 값을 구하세요죠. 값을 구하래요? 기울기를 구하래요? 아니죠. 기울기의 몇 대 몇인가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 있냐? A 거부터 해볼게요. V0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까지.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에 12라고 숫자를 줬어요. 이게 문제, 이게. 왜? 저 12는요, 왜 줬냐고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어 있냐?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요렇게 되어 있고, 요게 B 거예요. 요건 A 거고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속으로 이럴 거야. 맞네, 내가 한 게. 왜?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거 넓이 계산하셨죠? A 거 넓이 계산했어요. 그리고 B 거 요거 넓이 계산했겠죠? 그래서 몇 배? 2배만 나오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 V0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여기 삼각형, 사각형 넓이는 계산할 줄 아시니까. 그래서 저 V제로가 아마 4가 나올걸요, 아마? 제 생각에는 4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계산을 할 수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출제자는요, 여러분들이 저걸 계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답을 낼 거라고도 생각을 했죠.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 2019년 7월 학평 3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묘미인데요. 수능에서 물리는요, 20문제예요.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저렇게 3번 문제에서 시간을 허비하잖아요. 그럼 20번까지 풀 시간이 생길까요? 못 풀어요, 20번까지. 그럼 여러분들은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모자라요 라고. 왜? 지가 시간이 모자라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요? 출제자의 의도부터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여기 기울기하고 여기 기울기 구하래요. 이게 AA고요. 이게 AB의 기울기예요.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값이 아니라 비율. 넓이가 2배 차이 나야 된다. 그럼 우리 계산하지 말고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A는 이만큼 갔죠. B는 요만큼 갔어요. 이미 넓이가 몇 배예요? 딱 2배 차이 나죠. 이미 2배가 났어요. 그럼 게임 끝. 버릴게요. 자, 여기 뒤에 보세요. A는 이만큼 갔어요. B는 요만큼 갔죠. 그럼 요게 2배 차이만 나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요 사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떠면 되는 거죠? 같으면 그만이에요. 보입니까? 어라?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길이 비하고 요 길이 비가 몇 대에 몇이 날까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안 보이면 이거 옆으로 돌려볼게요, 그래프를. 삼각형하고요. 요 사각형이 있는데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으려면 여기하고 요 길이가 몇 대 몇이 돼야 되냐면 2대 1이 돼야 돼요. 왜?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네요, 높이가. 그치? 그럼 결국은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인데 여기는 요거분의 요거고 얘는 이거분의 이건데 여기가 2초 2초로 똑같잖아요. 맞죠? 아니다, 2초 2초로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길이 대 이 길이니까 답은 2대 1이죠. 바로 나가죠. 자꾸 이런 연습을 좀 하시라고요. 계산부터 냅다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지금부터는 포지션을 좀 바꿔요. 생각하는 방식을. 전에는 문제를 읽는데 최소 시간을 투자하고요. 문제를 푸는데 계산하는데 최대 시간을 투입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제부터 좀 보세요. 문제 해석을 하세요. 더 오래 걸려도 좋아요. 당분간은 문제를 잘 보고 뭘 하면 좋을까라는 연습 좀 하세요. 그리고선 필요하면 계산을 하세요. 필요 없으면 계산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죠? 자, 여러분들 문제 푸는 방식은 이래요. 갑자기 내가 여기서 땅!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고 소리를 듣자마자 냅다 뛰어요. 막 뛰어요, 어딘가로. 그래서 따라가서 물어봐요. 너 어디가? 라고 물어보면, 너 왜 뛰어? 라고 얘기해요. 왜? 지가 어디를 뛰는지도 모르고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뛰어요. 즉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싸! 그러고 무조건 뛰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중학교는요, 재밌는 건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요, 뭔가를 집어넣고 때려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게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고등과정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땅 하고 그냥 뛰잖아요. 오씨, 짜증나는 건 그래도 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능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아싸! 그럼 문제 풀어요. 너무 좋아요. 자기가 다 맞은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면서,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엄마, 나 어떻게, 나 의대 가? 막 그러면서 그러고 나오겠죠? 서울대 의대 쓸까? 아니야, 거긴 좀 그렇지? 그럼 카톨릭대 의대 쓸까? 뭐 이런 거 있겠죠? 행복한 고민이에요. 하지만 시험 이제 답이 나오겠죠, 나중에? 답이 나와서 채점을 해보면,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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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는 안 되겠는데? 또 틀려요? 나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이제. 아니면 그것도 괜찮아. 또 틀려. 그럼, 고등학교가 4년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알아요. 그거 맞아요. 그 재수라는 건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랑 나랑 연습할 때는요, 문제 해석하는 연습을 좀 위주로 할게요. 지금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거 다 냅다 계산했을 거예요, 넓이. 그죠? 그래서 이게 4라는 걸 찾아서 2분의 얼마냐? 2분의 8, 2분의 4 해가지고 2대 1인 거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비율로 답합시다. 이게 출제자가 요구한 거예요. 계산해서 풀면은 출제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보, 당했네. 그렇게 해봐. 20번까지 풀 시간이 나올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괜찮겠죠? 자, 그럼 우리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지금 58분이니까 우리 깔끔하게 10분까지 쉬죠. 10분까지 쉬었다가 뒤에 좀 까다로운 케이스 갈 건데 부탁! 계산만 냅다 하지 마세요. 문제부터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 하죠.